이 책을 선택한 당신은 영어를 사랑합니다. 영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새벽반 학원 강의를 듣고 영어에게 A를 붙여주고 싶어서 밤샘 벼락치기를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고 싶어서 문장마저 통째로 암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매일 데리고 다니고 싶어 몇 달치 용돈을 모아 영어 잡지를 구독하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길에서 마주치는 원어민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영어와 친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정작 영어는 당신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시간적, 경제적 투자도 하지 않고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열정이 없어 보이는 친구와 더 가까운 것 같아 속상하고 질투가 납니다. 영어가 나를 멀리한다는 생각에 내가 작게만 느껴져 차라리 영어와의 진한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어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영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의 영어 사랑은 짝사랑일 뿐입니다. 영어가 진짜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모른 채 당신의 방식으로만 영어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당신의 애정이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고수했던 영어를 좋아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영어를 좋아했던 방식은 영어가 이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그 생각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암기야. 요즘은 전화 영어가 대세지. 미드를 봐야 영어가 늘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옆에서 이런 말들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보았으니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저는 이런 조언에 귀가 얇아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유명 영어 출판사의 요청으로 영어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안 52가지를 소개하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주에 한 가지씩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독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기획된 책이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 52가지를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방법 중 다수의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52개로만 추리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독자들이 52가지 방법을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도록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마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 역시 수많은 종류가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나의 성격, 예산,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 몇 가지를 골라 꾸준히 실행하면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다 보면 나에게 꼭 맞는 몇 가지의 방법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 공부 습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만 한다고 해서 살을 뺄 수 없는 것처럼 영어 공부도 한 가지 방법만 시도하다 보면 영어 능력 발전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드 한 시즌을 공부했다가 영어 원서 읽기를 하기도 하고 원서 읽기가 끝나면 영어로 갈아타기도 하고 말하기를 소홀히 한 것 같으니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방법을 섞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더 잘 먹는다는 얘기처럼 영어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접하다 보면 나와 궁합이 맞는 공부법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꾸준히 활용하면 영어 공부의 습관이 길러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고급영어를 해보겠다고 질렀던 타임지 1년 정기 구독권, 집에서 열공하려고 끊었던 영어회화 3개월 인터넷 수강권, 친구의 추천으로 구입했던 영어 원서 세트, 미드로 영어 공부해보겠다고 3개월 할부로 질렀던 프렌즈 DVD 박스 셋.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열정에 큰맘 먹고 구입을 하였지만 여러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책장에서 먼지바지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영어 교구들을 볼 때면 부지런히 공부하지 못하는 내가 한심스럽고 또다시 영어 공부에 실패할까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미니멀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생활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나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처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물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영어 공부에서도 이 미니멀리즘이 꼭 필요합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영어 교재나 교구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합시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영어 잡지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고 장식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DVD는 원하는 친구들에게 기증해 버립시다. 언젠가는 다시 보겠지. 영어를 잘하면 꼭 꺼내 볼 거야 라는 희망으로 계속 여러분의 주변에 두지 마십시오. 희망 고분일 뿐이며 가끔 이들을 쳐다볼 때마다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DVD나 종이 잡지를 고수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이나 문자를 전달하는 매체가 매우 미니멀해졌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트렌드에 맞게 미니멀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DVD 대신에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미드를 보고 종이 잡지나 신문 대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무료 영어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한 영어 공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영어 교구들을 쌓아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처럼 다시 영어를 시작하고 싶다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는 물건부터 처분해야 합니다. 미드로 영어를 즐기는 습관. 매일 미드를 보세요. 영어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미드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공부해서 영어 도사가 된 사람들 역시 미드 보기가 최고의 영어 학습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드와 관련된 영어 교재가 인기리에 발행되고 미드 스터디 그룹이 활성화되는 것만 봐도 영어 학습 자료로서 미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막상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미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지 약간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루에 몇 분이라도 미드를 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생기는 자칭 미드 덕후인 제가 어떻게 미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드로 영어를 즐기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가 영어 공부에 좋은 이유. 미드와 함께한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미드가 왜 좋은 영어 교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취미 없이 TV 보기를 좋아했고 자연스레 미드를 접하면서 영어에 관심이 생기고 미드를 더 잘 보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성별, 나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미드가 최고의 영어 교재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 방법 중 하나로 미드를 강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드는 어센틱 매터리얼입니다. 어센틱 매터리얼은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를 다루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나 문법 교재들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화된 수업 자료이기 때문에 어센틱 매터리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속어나 은어는 완전히 배제하고 가급적 정확한 문법의 문장을 다루어야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제된 영어 표현만 사용합니다. 그러니 실제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재에서 가장 어센틱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듣기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나 국가 공인 영어 시험의 대화는 대부분 백인 미국인들이 녹음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백인 미국인들만의 언어는 아닙니다. 흑인계,
라틴계, 동양계 등 다양한 유색 인종이 미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쓰는 영어가 진짜 영어입니다. 그리고 교재의 말하기 역시 일상 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녹음하는 사람들도 외부 소음이 전혀 없는 방송실에서 대충 흘리는 발음 없이 또박또박 발음하기 때문에 실제 대화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듣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막상 미국에 가면 매우 짧은 영어인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센틱한 영어 대신 가공된 영어를 주로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미드에서 우리가 듣는 영어는 한마디로 교육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어입니다. 학습자를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발음하지도 않고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말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종의 영어를 들을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대나 중세 영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비속어, 은어, 심지어 욕설 등의 일상생활 표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영어의 한계를 벗어나 원어민들이 구사하는 자연스러운 영어를 경험하고 싶다면 아마도 미드보다 좋은 교재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 욕설이 난무하는 18세 이상 관람가 미드에 심취하게 되면 입이 거칠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미드는 재미있는 학습 자료입니다. 책은 주로 시각을 활용하는 학습 자료이고 오디오 듣기 파일은 주로 청각을 이용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감각을 주로 사용하는 학습 자료로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흥미를 잃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드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세트,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과 충격적인 특수효과, 나의 눈을 호강시켜주는 멋진 배우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드에는 대부분의 영어 교재들이 간과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한 학습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미드 시청 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성 역시 미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사랑, 범죄, 사극 등 제한적인 장르를 다루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찰, 의학, 시트콤,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판타지, 공상과학, 공포, 역사, 위인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르가 있어서 학습자들은 취향에 맞는 미드를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이저 영화사들이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HBO, 쇼타임, 넷플릭스 등의 방송사들 역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때문에 몇몇 미드는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우수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TV 출연 배우와 영화 출연 배우의 경계가 명확했다면 요즘은 니콜 키드만,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등 A급 할리우드 배우들이 미드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미니 시리즈 장르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장면, 성적 묘사, 욕설 사용 등이 비교적 자유로워 좀 더 사실적인 재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드만큼 좋은 오락거리는 없습니다. 미드로 영어를 즐기는 습관 10가지. 1. 공부 대신 일단 즐겨라. 저는 미드로 공부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공부는 두꺼운 책을 펼치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스트레스가 병행되는 활동이죠.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도 아닙니다. 저는 미드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취미 활동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미드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었거든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미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미드를 한국 드라마 시청하듯이 즐기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습관처럼 미드를 즐기다 보면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 공부를 하는데 100이라는 집중력을 사용한다면 미드를 볼 때는 30 정도만 사용해도 됩니다. 나머지 70은 부담 없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2. 초보는 적어도 2-3개월 사전 학습 후 미드 시청을 해라. 수영을 처음 시작하면 대개 무릎 깊이의 유아용 수영장에서 호흡법과 발차기를 배웁니다. 물에 뜨지도 못하고 호흡하는 법도 모르는데 발이 닿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무작정 시작하면 기본 동작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물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드를 보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영어 기초가 전혀 없는 왕초보들에게는 미드 시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단어 실력이 중학교 수준은 되고 말은 못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일상 대화 표현은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대충이라도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미드를 선택했는데 대사마다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 사전을 계속 찾아야 된다면 그냥 교재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분들은 단어 외우기, 영어 패턴 익히기 등의 영어 공부를 2-3개월 정도 한 뒤에 미드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미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묶은 영어 단어집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영어 교재처럼 미드에 접근하지 말고 한글 자막을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듯이 즐기셔도 충분합니다. 3. 1일 1미드를 시청하라. 빈지 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계속 시청한다는 말인데요. 빈지 와칭은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피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도장 깨기처럼 한 번에 미드를 몰아서 보면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부산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한국어 자막만 틀어놓고 미드를 볼 수도 있고 스토리 외 문장이나 영어 표현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드를 보는 이유는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도 있잖아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는 것처럼 시청하면 습관이 잡히지 않을 뿐더러 학습의 효과도 크게 떨어집니다. 빈지 와칭 대신 저는 1일 1미드 시청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시청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한 시즌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니 시리즈가 더 유행이니까 평일에 1개씩 시청을 해도 보름이면 한 시즌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공중파 미드가 42분, 케이블 미드가 1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인데 그 시간마저 확보할 수 없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잘라서 시청을 해도 되고 상대적으로 러닝타임이 짧은 시트콤을 시청해도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활용해서 출근 시간이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시간, 다림질이나 설거지를 하면서 미드를 시청합니다. 저처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1개의 미드를 끝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6.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는 한글 자막을 함께 보라. 영어 초보자들이 자막 없이 미드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영국 드라마나 정치, 법정 등의 전문인이 등장하는 미드에는 자막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미드를 시청하려고 할 때 처음 5개 정도의 에피소드는 한국 자막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는 미드의 전체적인 배경과 등장인물을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자막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온 것 같으면 이제 한국어 자막 대신 영어 자막을 보면서 미드를 시청합니다. 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귀로는 대사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영어 자막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처음에는 배우들이 워낙 빨리 말을 해서 자막 읽는 일조차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미드에 적응이 되면 자막 읽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즉, 원어민의 속도로 듣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로 대사를 읽는 능력은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발전입니다. 영어 자막이 있으면 들으려 하지 않고 눈으로 읽기만 해서 듣기 능력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내가 듣고 있는 대사를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듣기 실력이 조금씩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자막마저 볼 수 없다면 드라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드를 보는 내내 물없이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꾸준히 미드를 보는 습관을 지니게 되면 언젠가는 영어 자막 없이도 미드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니 자막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7. 미드 시청 중 사전을 너무 자주 찾지 마라. 영어 자막을 켜고 미드를 시청할 때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사전을 찾지 마세요. 시청 흐름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미드 진도를 제대로 뺄 수도 없습니다. 몇몇 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미드 시청은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어 지식을
다시 확인하는 학습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미드 학습에서 사전을 펼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단어 같은데 뜻이 가물거릴 경우와 새로운 단어가 그 미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사전으로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드라마를 일시 정지하지 말고 찾고 싶은 단어를 따로 적어두고 드라마를 다 본 후 찾아봅니다. 미드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에피소드에 5개에서 7개 이상의 표현은 찾지 마세요. 재미있자고 시작한 미드 시청에서 단어장을 만들고 쪽지 시험을 치는 등의 공부 활동을 하게 되면 부담이 늘어서 나중에는 미드 공부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 하나만 반복하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많이 보는 게 낫다.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보고 두 번째는 영어 자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자막 없이 미드를 봐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같은 에피소드를 재탕, 3탕에서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드를 활용하는 학습은 재미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미드를 다시 반복해서 보는 일은 김 빠진 사이다를 억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와 표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같은 미드를 반복해서 본다면 영어 진도가 안 나갈 뿐만 아니라 흥미도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미드를 귀에 익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보다 여러 미드를 많이 섭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달 한 권 원서를 읽는 습관. 여러분은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으세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1년에 평균 8.3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에 0.6권 정도를 읽는 것이니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Book of the Month라는 책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달에 최소 한 권의 책은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꾸준히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책은 모두 영어 원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영어 공부의 꽃이라고 부르는 영어 원서 읽기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읽기가 좋은 이유. 끼니를 걸으며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손에서 핸드폰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중독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책을 항상 끼고 다니며 짬이 날 때마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중독되었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독서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행위라는 것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의 태도가 유연해지며 생활의 지혜를 얻고 성격이 차분하게 변한다 등 이렇게 장점이 많은 독서 활동을 영어 원서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실력이 올라갑니다.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단어 실력의 향상입니다. 영어 단어는 절대로 한 번에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단어집에서 분명히 암기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있을 뿐 뜻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나면 얼굴이 익숙해지고 세 번째 만나면 이름까지 완전히 기억하는 것처럼 단어 역시 단어집으로 처음 만나고 다른 문장에서 또다시 접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점점 암기가 됩니다. 영어 단어 공부는 뜻암기와 같은 공식처럼 단어의 뜻만 열심히 외웠다면 이제는 내가 외운 단어가 다양한 문장과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문장을 접하기 위해서는 영어 원서만큼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긴 호흡의 글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능, 토익 등의 시험 영어에 길들여진 분들은 길어봤자 10문장 정도로 구성된 한 단락의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매우 잘합니다. 하지만 짧은 글을 빠른 속도로 읽고 정답을 찾는 능력은 진짜 영어 실력이 아니라 문제풀이 기술이 좋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정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영어 독해 문제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몇 문장만 해석하고서 척척 정답을 찾아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입시 영어에서 해방되신 분들은 이제 긴 호흡이 있는 영어 읽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긴 호흡의 영어 읽기는 영어 칼럼이나 사설,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데 이런 글들은 초보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으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가 적절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릴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왕초보 영어 학습자들이 즐길 수 있는 긴 호흡의 영어 원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어체 영어에 익숙해집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영어 역시 말로 하는 영어와 글로 하는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 사전에서 어떤 표현은 구어체이고 또 어떤 표현은 문어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봐도 두 영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영어는 문장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말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면 글을 쓸 때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등을 활용하여 수식어를 만들어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미드를 통해서만 영어를 배우거나 원어민과의 영어 회화에만 집중한다면 복잡한 구조로 된 영어 문장을 읽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하기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또한 활자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영어가 아닙니다. 잡지, 신문기사의 영어 문장과 영어 원서의 문장은 글의 목적, 작가의 스타일, 해당 독자층에 따라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정보 전달의 생명인 글에서는 독자가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인 문장이 주로 등장하지만 문학작품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배경, 주인공의 심리 등을 묘사할 수 있도록 디테일이 많은, 즉 호흡이 긴 문장들이 주를 이룹니다. 가끔 인터넷 영어 신문 기사를 읽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 영어 블로그만 접하는 분들이라면 에세이나 문학작품 등의 원서를 읽으면서 다른 스타일의 문장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완독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영어 원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감동 역시 영어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어 책을 읽을 때도 마지막 페이지를 마치는 순간 적지 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책 읽기를 별로 즐기지 않는 내가 100쪽이 넘는 영어책을 읽은 뒤에 얻는 성취감은 한국어 책보다도 훨씬 큽니다. 2년간 한 달 한 권 영어 원서 읽기 프로젝트를 실천했던 저의 제자는 한 달 한 권씩 손때 묻은 영어 원서를 책장에 꽂을 때마다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책들을 보물 1호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영어 원서를 읽어냈다라는 성취감은 미드 한 시즌을 보거나 영어 단어 몇 개를 꾸준히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했지만 읽기 습관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앞으로는 영어 공부만을 위해서 원서를 읽지는 않을 겁니다. 영어는 많은 정보를 외워야 하는 암기 과목도 공식을 적용해서 풀이하는 논리 과목도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음악, 미술처럼 약간의 이론 지식에 몸을 꾸준히 써가면서 익히는 예체능 과목입니다.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하세요. 그리고 습관처럼 입과 귀와 손과 눈을 써가면서 체험하도록 하세요. 이것만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